안녕하세요, 골반 커스텀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프리미엄급 트라이폴드 미니벨로입니다. 바이크스 제품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형, 그리고 디자인적인 부분, 그리고 부품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하나씩 이제 분해를 하면서 이 바이크스에 들어간 부품들을 조금씩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외형을 보면 어떤 게 다른지 제대로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요즘에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쪽 좀 더 고품질을 지향하는 모델들은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메인 프레임 쪽, 탑 튜브 쪽을 보시면 이렇게 각진 용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이 져서 용접이 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바이크스에서 조금 더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브롬톤이 추구하고 있는 이 경첩 힌지 부분의 이쪽 기술력인데요. 지금 바이크스도 보시면 이쪽을 보시면 약간 중간이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이 떠서 이쪽만 이렇게 붙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쪽이 조금 더 이 공간이 있죠. 브롬톤 같은 경우는 여기 공간이 좀 더 많이 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메인 프레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쪽 끝부분만 이렇게 붙고 중간은 살짝 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좀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외형적인 부분뿐 아니라 이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최대한 같이 적용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크스만의 이제 로고 그리고 패치를 붙여서 이 자전거가 좀 더 고급화 느낌이 날 수 있도록 해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제품이 프리미엄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자, 프레임에 각인을 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자, 이제 프레임 쪽에 바이크스 커스텀 메이드라고 자체적인 각인을 해놨어요. 그 부품들의 곳곳에 이 바이크스 로고가 붙어 있습니다. 가령 이렇게 핸들바 쪽에도 바이크스라는 각인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신경을 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전거가 이제 전체적인 좀 조화가 좀 세련돼 보이는 이유는 각 부품들의 구성들이 아주 적절하게 배치가 잘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객들이 자전거를 선택할 때 제일 먼저 마음에 드는 색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 후에는 이제 이 부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어떤지를 또 보게 되는데요. 이 바이크스의 전체적인 디자인 감각을 좀 높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크랭크셋의 선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실버 부품군에서 타공이 적당하게 돼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크랭크셋을 잘 선택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리어렉의 디자인이 지금까지보다 조금 더 세련되고 아주 디자인적인 감각이 뛰어난 리어렉이 달려 있고요. 이 리어렉의 장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탈거가 아주 편합니다. 가령 리어렉을 쓰기 싫은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디자인이 너무 좋아서 떼기가 아깝지만 떼고 싶은 분들은 지금까지 리어렉을 떼려면 전체적으로 다 풀어야 됐는데 이 리어렉 같은 경우는 여기 볼트 2개만 풀고 이쪽에 볼트만 풀면 바로 탈거가 가능합니다. 이 타공 부분은 굳이 안 띄워도 디자인적인 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놔도 되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붙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이쪽 보시면 보통은 이런 스타일은 안쪽에 너트로 이렇게 체결이 돼서 너트를 잡고 다 풀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 제품은 프레임 자체에 나사산을 가공해서 바로 조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탈거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줬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한 단계 더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고객들이 유저들이 쉽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줬다는 걸 볼 수 있죠. 바이크스 외장 7단에 들어간 변속기와 구동계들을 잠깐 제동계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장 7단 변속기는
지금 시프터 같은 경우는 10단용 LTU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11부터 28T까지 7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단용 카세트를 적용하고 있고 체인도 마찬가지로 10단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휠셋의 구름성이 정말 좋아요. 이건 나중에 분리해서 어떤 안쪽에 뭐 라쳇 구조라든가 이런 게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는 일반적인 우리 트라이폴드류에서 쓰는 브레이크인데 작동감이 상당히 짱짱하고 부드럽게 잘 됩니다. 그리고 카트리지 슈를 사용해서 제동력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아까 크랭크셋 말씀드렸는데 할로우텍 방식의 크랭크셋이고 익스터널 B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업그레이드 할 만한 게 없는 크랭크셋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립을 기본적으로 이제 엘곤 형태의 그립을 적용해 줘 가지고요. 파지하기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100cm, 100mm 정도로 좀 짧아요. 짧은 그립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바를 보면 지금 라이저 바를 사용하고 있어요. 라이저 바가 딱 80mm입니다. 8cm 정도 돼서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그러니까 키가 적당히 작은 분부터 어느 정도 큰 분까지 모두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라이저 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C포스트를 보면 거의 브롬톤과 똑같은 펜타클립 형식을 띠고 있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키가 작은 분들은 상당히 앞으로 많이 당길 수 있는 제품이고요. 키가 큰 분들은 이쪽을 돌려서 뒤로 더 뺄 수 있는 신장의 허용폭이 꽤 크게 적용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포스트의 길이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키가 큰 분도 교체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케이블을 한번 보시면 이제까지 트라이폴드류에서 사용한 어떤 제품보다 고급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겉에의 겉선은 투명한 재질로 쌓여 있고 안쪽에 금속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는 형태라서 되게 이 실버 부품군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고급스러운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자, C클램프의 경우는 지금 이렇게 샘플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지금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클램프가 적용이 돼 있어요. 작동감은 부드럽고 그리고 체결도 아주 잘 됩니다. 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깔끔한 샥이 달려 있습니다. 자, 클램프류를 보시면 이렇게 풀고 잠그기가 편한 클램프예요. 다만 이 클램프를 사용하면서 제가 조금 느낀 단점이라면 좀 강하게 잠그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적당히 잠그기는 편한데 조금 더 힘을 줘서 꽉 잠글 때 파지하는 부분이 조금 불편하고 손이 아픈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쪽 팬더 디스크가 디자인이 아주 좋더라고요. 이게 CNC 가공된 팬더 디스크인데 제가 이제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이쁜 것 같아요. 팬더 디스크는 어떤 카본 모델보다도 깔끔하고 이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2형 이렇게 알루로 된 후크가 달려 있고요. 자, 이쪽에도 보시면 바이크스만의 로고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깨알같이 이렇게 음각으로 각인이 되어 있어서 되게 고급스럽고요. 이렇게 픽싱 볼트도 CNC 가공이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깔끔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장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전립선이 많이 이렇게 시원하게 뚫려 있는 안장이에요. 전립선 안장이고, 이게 어떤 분이 타더라도 적당히 편하게 탈 수 있는 안장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쪽이 조금 쓸리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타봐야 알 것 같아요. 이 안장의 장점은 이렇게 후미등이 뒤쪽에 바로 탈착식으로 연결이 돼서 별도의 후미등을 달 필요가 없는 아주 편리함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안장에 잘 적응만 한다면 요만한 또 제품이 없겠죠. 자, 외형만 살펴보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는데요. 이렇게 기본적인 익스테리어와 외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에 하나하나 한 번씩 이제 분리할 수 있는 부품들 분리 좀 하고, 또 휠셋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변속기 부분들, 변속 시스템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외부에서 보니까 진짜 완전 커플 자전거네, 두 개가. 이게 아, 이쁘다 진짜. 정말 예뻐요. 이게 실내에서 볼 때랑 완전히 달라요. 또 이게 밀크 베이지가 내가 이런 색깔 좋아하거든. 텐셔너부터 일단 분리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 텐셔너의 이런 부품들도 이렇게 좀 가공이 잘 돼 있어요. 깔끔하게. 자, 이 텐셔너 쪽에 베어링 쪽 보면 좀 그냥 일반 플라스틱이 아니라 베어링 형태로 돼 있죠. 자, 아직까지는 이런 브롬톤 트라이폴드류가 이쪽에 너트를 하나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너트도 알루미늄 CNC 가공된 너트가 사용됐네요. 자, 이제 바이크스만의 뒷트레일러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의 브롬톤하고 좀 다르고 P라인 형태의 브롬톤 리어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볼트 두 개로 바로 결합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 같은 경우는 기존 예전 프레임하고는 호환이 안 되는 형태입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11, 28T까지 적용하기 위해서 이쪽 풀리를 상당히 작은 걸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풀리를 사용하게 되면 체인이 이쪽에서 이제 빠지는 형태가 가끔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별도의 가이드를 달아서 케이블 마감까지 해주고 또 가이드를 달아서 체인이 빠지는 거를 또 완벽하게 방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 28T 혹은 11, 30T까지도 변속이 가능하도록 나온 트레일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도 깨알같이 바이크스라는 그 문구가 들어있죠. 트라이폴드류의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라면요, 이쪽 스윙 후크가 걸리는 부분 있잖아요. 후크가 걸리는 부분이 제대로 처리된 제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바이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게 어설프게 이런 천으로 덧대놨어요. 그리고 이쪽도 그냥 혹시 까질까봐 보호 필름을 붙여놨는데 이 부분을 처음부터 제대로 작업해서 나올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요. 가령 후크 베개를 미리 달아준다던가 뭐 알루미늄 같은 걸로 아예 처리를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프리미엄으로 가는데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프론트 휠셋을 한번 탈거를 해봤는데요. 정말 고급스러운 그 마감 처리가 돼 있어요. 휠셋 자체가 이쪽 림 쪽도 보면 허브 쪽도 보면 상당히 고급스럽고, 이렇게 스포크를 보면 이 프렌지 쪽에 이 스포크가 머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베어링 컵을 열면 안쪽에 이렇게 스포크에 머리가 숨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게 나중에 이제 저 같은 입장에서는 정비성은 조금 더 복잡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디자인적인 부분은 상당히 깔끔하고요. 이렇게 보면 엑셀 축도 쉽게 빠지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고급스럽고 되게 가볍습니다. 또 가벼워서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상당히 좋네요. 휠셋이 이런 식으로 바로 체결이 돼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구름성이 상당해요. 거의 서지 않을 정도의 구름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돌리면. 자, 리어 휠셋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프라켓 먼저 구성을 한번 볼게요. 스프라켓은 기본적으로 10단용 코그가 체결이 되어 있고요. 11부터 28T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11, 13, 15, 17, 19, 21에서 바로 극단적인 28T로 넘어가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개인 차와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걸 좀 선호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21T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뭐 23T라든가 24T, 25T는 실제로 주행 중에는 크게 사용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언덕을 만날 경우에는 바로 이제 28T나 뭐 혹은 더 작은 26T로 바로 가죠. 그렇게 해서 어필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평지 기어비를 좀 다양하게 가져간, 촘촘하게 가져간 게 또 그 개인적인 선호도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개인 선호도에 따라 기어비를 좀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프라켓을 한번 분리를 해봤고요. 여기 보시면 10단 스페이서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포크 패턴 방식을 보시면 상당히 복잡하죠. 이 프렌지 자체가 프렌지의 디자인이, 자, 이쪽을 보면 이제 프렌지라고 하는데, 이제 프렌지의 디자인이 좀 독특하죠. 이런 패턴이 되게 이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쪽 드라이브 사이드 쪽은 이런 식으로 스포크 패턴이 되어 있고, 넌 드라이브 사이드 쪽은 레디알 방식이고요. 레디알 방식으로 아까 프론트처럼 안쪽에 이렇게 허브 안쪽에 스포크 머리가 숨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구름성이 정말 대단한데요. 휠스의 라쳇 소리도 되게 부드러우면서 적당히 크고요. 그리고 은은한 라쳇 소리가 납니다. 제가 이 완차 상태에서 이게 휠셋을 돌려보면 상당히 깔끔하게 림 정렬도 잘 돼 있더라고요. 보시면 크게 이제 편차가 없이 정렬이 잘 돼 있는 편이거든요. 스포크 상태도 잠깐씩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특별히 풀려 있는 게 없고요. 전체적으로 조정이 잘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요 정도면 특별히 샵에서도 휠셋 같은 경우 그냥 믿고 굳이 정렬을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보는데요. 지금 조립 시에 휠셋의 정렬을 얼마나 꼼꼼하게 해서 조립을 하는지 한번 본사에도 물어보고,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이 휠셋 같은 경우 믿고 그냥 출고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샵에서도 출고할 때 조금 더 수고가 줄고 부담이 좀 덜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자, 프론트 휠셋도 지금 한번 확인해 봤어요. 전체적으로 꿀렁임이나 이런 편차가 없고, 스포크 장력도 동일하게 균등하게 좀 돼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잘 맞춰져 있다면, 저 같은 경우도 휠셋은 따로 보지 않고 출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크랭크셋을 한번 빼봤어요. 이거는 이제 기존 우리가 봤던 일반적인 BCD 방식의 체인링 체결 방식하고 좀 다르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별나사로 3개가 조여져 있고요. 뭐 저는 스파이더 방식, 약간 그런 체결 방식인데, 이건 좀 색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얘는 이제 50T고요. 이게 이제 체인링 같은 경우 이 회사에서 이제 공급되는 다른 체인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장단점이 있겠죠. 체인링을 쉽게 교체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는 뭐 완성도는 높고요. 방식은 일반적인 할로우텍 방식이고 익스터널 비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시마노 방식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쪽에 이제 체결되는 이 부분이 상당히 뻑뻑해서 빼기가 아주 힘들었어요. 이쪽에 이제 오일링, 그리싱을 좀 해주고 결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리어 스윙암을 보시면 기존에 이제 양쪽에서 조여지는 방식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P라인처럼 한쪽에서만 조여지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게 상당히 꽉 단단하게 잘 조정이 되어 있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토치로 쏴서 달궈서 지금 빼고 있는 형태거든요. 지금 이거 보시면 이 볼트 머리가, 육각 렌치 머리가 들어가는 깊이가 좀 깊어요. 이렇게, 그렇죠? 요 정도 깊어야 제대로 이제 풀 때나 조일 때 마모가 되지 않고 확실하게 체결될 수 있거든요. 보시면 한번 어떤 형태로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식으로 긴 볼트 하나가 이렇게 하나로 체결이 되는 방식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나사산이, 이쪽에 나사산이 있어서 바로 체결이 됩니다. 분리를 해보죠. 자, 이런 식으로 기존에 이제 부싱 방식은 똑같고요. 부싱 방식은 똑같고, 요 볼트 머리 하나로 양쪽에서 관통해서 체결이 되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 나사산이 있죠. 나사산이 있어서 이쪽에서 고정이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이크스 같은 경우 요 부싱이 유격이 없고 되게 부드럽게 잘 작동이 되도록 깔끔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체결할 때 다시 한번 이쪽에 록타이트를 발라서 강하게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볼트 머리 이쪽이죠, 접시 부분, 이 접시 부분하고 프레임의 이 파인 부분이 거의 좀 지름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미세한 유격이 없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잘 맞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꽉 조여도 스윙이 부드럽게 돼야 되는 게 맞죠. 유격이 없고요. 이 바이크스 같은 경우는 이 리어 스윙암 쪽이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바이크스에 대한 장점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바이크스를 포함해서 트라이폴드 자전거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든가 좀 개선했으면 하는 방향들을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장 7단을 적용하고 있잖아요. 외장 7단을 적용하고 있고, 이렇게 드레일러 같은 경우 이제 자체적인 P라인 형태의 드레일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서 이런 시프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어떤 독자적인 디자인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 제품도 LTU의 A7 외장 10단 시프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심플함이 좀 떨어지고 좀 투박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외장 7단이면 7단에 맞는 어느 정도 좀 깔끔한 시프터가 나오면 어떨까. 지금도 물론 시중에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가격이 비싸고 뭐 아직 검증된 부분들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바이크스 같은 경우는 이 브롬톤하고 똑같은 펜타클립, 그리고 시포스트, 그리고 벙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데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게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미끄러지기도 하고 좀 무겁기도 하고요. 그리고 힘을 받으면 처지기도 하고, 이제는 이제 이런 트라이폴드만의 독자적인 이런 부품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최근 트렌드를 좀 따라가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바이크스 골든 올리브 제품을 가지고 가볍게, 그리고 혹은 좀 더 깊이 있게 분리도 해보고 부품 구성들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바이크스에 대한 영상은 앞으로도 꾸준히 기회 되는 대로 다양한 형태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3일까지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올려드린 포스팅, 예약 포스팅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예약하실 분들도 제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없는 사람인 줄 알겠죠? 오전까지 바쁘게 일하다가 지금도 일하고 있는지는 생각 못 하겠지. 그렇죠. 좀 닫고 들어가 좀 여보. 어? 왜 이렇게 안 들어가? 좀 들어가.